그러면 장을 손상시키는 음식들이 뭔가, 이런 이제 이 없는 고기들이 장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 수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벌써 한 70% 정도 망가져 있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편유익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간에 좋은 음식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보다도 간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나쁜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또 그 이유는 나쁜 음식만 우리가 이제 잘 먹지 않고 간 손상을 더 시키지만 않으면 간은 자기 할 일을 정말 잘 알아서 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음식, 피해야 되는 음식을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장을 문제 일으키는 것들을 먼저 피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위장, 소장, 대장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장의 부분이죠. 치아를 이렇게 씹잖아요. 그래서 입, 구강, 또 음식이 내려가는 식도, 또 마지막으로 배출하는 항문까지 위장관의 일부분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간과 췌장이 전부 소화기 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온전하게 잘 유지가 되면 간과 췌장도 큰 문제 없이 잘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을 손상시키는 음식들이 뭔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먹는 방법 중에서도 뭐 덜 씹고 삼킨다든지, 뭐 아니면 너무 빨리 먹는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대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먹는 음식들 중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늘 조심하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간식이에요. 간식으로 먹는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다. 또 간식으로 먹어야 될 음식을 우리가 끼니로 때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장 문제가 먼저 발생하게 되고요. 장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져 있을 때는 간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에 무리를 주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건강 이러면 제일 첫 번째 생각을 하는 게 뭘까요? 아, 나 몸이 아파요. 너무 피곤해요. 요즘 체력이 딸려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운동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헬스 PT를 이제 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권장하는 식단들은 샐러드, 닭가슴살 아니면 뭐 고구마 한쪽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생야채는 건강한 장이 건강한 사람들조차도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는 퍽퍽한 고기입니다. 뭐 닭가슴살 이런 이제 지방이 없는 고기들이 장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소화를 시키는데 훨씬 더 힘이 많이 들게 되고요. 그 단백질을 처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장의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곧 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영향을 이제 간에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지방의 비율을 음식에서 조금 더 늘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탄고지 또 키토식 뭐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지방이 몸에 이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걸 너무나 많이 섭취를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간에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식단을 시작하실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지방을 갑작스럽게 섭취를 하는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들입니다. 쌈 싸먹는 게 오히려 안 좋나요? 그렇죠. 고기 먹을 때는 항상 야채를 많이 먹어라 해가지고 야채를 이제 많이 먹게 되는데, 그 먹는 과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쌈을 싸먹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아삭아삭한 느낌, 또 신선한 느낌, 야채에서 나오는 즙 같은 것들이 고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맛을 내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긴 하고, 쌈을 싸먹으면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꺼번에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성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제 쌈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쌈을 싸 먹는 것도 적당하게 싸 드시면 좋은데요. 일단 너무 많은 양을 입안에 크게 벌려가지고 먹는 거가 이제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 턱관절에 이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양을 입안에서 넣어가지고 이제 드시게 되면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삼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씹지 않고 음식을 덩어리로 삼켰을 때 이제 장에 문제들을 일으키기가 쉽게 되는 거죠. 또 생야채가 이제 고기와 같이 들어갔을 때는 소화의 속도가 조금 달라가지고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하는 시간 동안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있고요. 또 생야채가 주로 가지고 있는 이 셀룰로즈는 내 장에서 별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셀룰로즈가 변으로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변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 전에 내가 많은 양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켰기 때문에 장 운동이 빨라지면서 훨씬 더 설사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복통을 유발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천천히 드시려면은 조금 싸서 먹거나 아니면 적은 양을 한두 점 정도는 이제 쌈을 좀 싸서 드시고 나머지는 고기를 따로 드시고 밥을 드시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장 건강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 아픈 이유는 술 때문일까요? 간은 어지간히 망가져서는 별로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참 동안 간을 괴롭히고 간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도 간이 아픈지 잘 모른다는 거죠. 간은 여기 이제 우상복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아프다는 거는 사실 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됩니다. 제일 흔한 원인은 대개 이제 담낭에 뭐 돌이 있거나 찌꺼기가 있거나 다른 문제, 우리가 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통증 같은 것들을 좀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관련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장의 문제인데 아니면 대장의 문제인데 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변비는 아닌지 뭐 과민 대장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첫 번째는 당연히 위장의 문제,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속이 쓰린 건지 불편한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조제 밀크시슬 간에 도움이 될까요? 밀크 시슬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간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이게 자연에서 만들어진 나쁜 것들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을 나쁘게 하는, 즉 이제 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간이 걱정돼 가지고 밀크시슬을 계속 드시면서 버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더 향상시키려면 항상 나쁜 음식을 먼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고, 밀크시슬 하나가 간에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그 외에도 뭐 비타민 B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염증을 조금 없애주고 항산화 작용해주는 가장 이제 가성비가 좋은 비타민 C라든지 염증을 좀 없애주고 피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오메가3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같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간에 봐서는 밀크시슬 하나만 믿기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 해독 주스와 디톡스 식단의 효과는 어떤가요? 장이 좀 쉴 때 간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해독 주스를 마신다, 뭐 꼭 독소를 없애지 않아도 일부 장을 좀 쉬게 해주는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디톡스 식단도 말 그대로 이제 독소를 없애는 식단이잖아요. 설탕,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을 좀 더 건강하게 지키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야채 주스도 사실 이제 식이섬유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변을 잘 만들어내고 좀 더 이제 건강한 장 상태를 유지를 해서 결국 2차적으로 간이 좀 더 보호를 받고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 건강검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검진에서 보통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은 혈액검사죠. 혈액검사 중에서도 OT-PT입니다. SOT, SPT인데 그 수치가 일정 상한선을 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간이 건강하다 이렇게 1차적으로는 보고요. 수치가 넘었다면 어느 정도 넘었느냐가 일단 이제 중요한데, 간은 어지간해서 그 수치의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이 수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벌써 한 70% 정도 망가져 있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치가 이제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간이 벌써 반 이상은 망가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다행히 그 정도 수치는 회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이제 금세 회복이 되죠. 제일 첫 번째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복부 초음파입니다. 복부 초음파 중에서도 간 초음파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간 수치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는 이제 복부 초음파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간 수치 중에서도 감마 GTP라는 게 있거든요. 감마 GTP는 이 담즙 배출이 잘 되는지 아닌지, 내 간의 해독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수치인데,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간 초음파를 해보면 문제가 있다 없다를 이제 확인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간에 초음파를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근데 간 수치는 올라가 있다, 이런 분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지 될 사항은, 이 수치가 100을 넘지 않았을 때는 장의 영향으로 간 수치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방간 이런 거로도 이제 수치가 이제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지방간을 이제 해결을 하려면 내가 먹는 음식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장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간도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자체를 바꿔야지 이제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여러 기관들이 다 하나하나씩 보면은 다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간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간이 좋아지려면 장이 좋아져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유익과 김준영이었습니다. 아프지 마쇼.